첫 번째 것부터 한번 보자. 첫 번째 것부터. 일단은 봐. 보니까 오메가 문제네. 근데 물어보는 게 좀 독특하다. 그러니까 조금 꽈서 낸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오메가 다룬다라고 하면은 일단 공식 5가지는 쓰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 첫 번째가 대입하기. 세제곱은 1이다. 대입했고, 두 번째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다. 근각에서 관계. 마찬가지 여기도 근각에서 관계 쓸 거고. 다섯 번째, 오메가 분의 1을 만드는 식변형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 놈을 4번 공식과 1번 공식에서 만들었었다. 오메가 나눠주고 여기도 나눠주고 이렇게 다 알지? 좀 빠르게 넘어갈게. 오메가 제곱에다가 오메가 바 이렇게 출발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렇게 생겼네. 오메가 더하기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3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요런 식으로 가가지고 10 오메가 10제곱까지 구해라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아마 지금 잠깐 풀어라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렇게 했을 거야. 3개씩 묶어서 계산을 시작했겠지. 그치? 그래도 당연히 풀리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3개씩 묶어서 표현을 했을 때 우리의 목적이 잘 짝지어서 얘네를 통해 간단히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생각이지. 어차피 세제곱이 1인 건 내가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이 뒤에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이 형태는 반복되고 앞에 개수만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3개씩 나열을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A 라인, 얘를 B 라인, C 라인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별로 그냥 나열하면 좀 더 편해 보일 것 같아. 한번 봐봐. 오메가 2오메가 제곱, 3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쓰고 4오메가 4제곱을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쓰라고. 그치? 그럼 오메가 4제곱은 어차피 오메가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4오메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5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도 7오메가 8오메가 제곱 9오메가 세제곱 마지막에 10오메가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를 이렇게 나열했다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다 괜찮은 거 맞아? 자 그럼 더할 때 이제 얘네를 쭉 더하자는 거지. 그럼 봐라. 여기 5에다가 12에다가 22오메가야 여기는. 여기는 7에다가 15오메가 제곱이야. 그다음 여기는 9에다가 18 그냥 18 이렇게 쓸게. 괜찮아? 여기까지 모르겠다. 빨리 이 얘기 해야 돼. 계산 잘못했어? 어? 이거 8 아니야? 이거 8이야? 1, 2, 3, 4, 5, 6, 7, 8 이렇게 된 거니까. 괜찮아 그러면? 그럼 봐라. 제일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때 편한 게 요 놈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15로 싹 묶어내서 저 0 써버리면 요 놈이 꽤나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뭐만 남냐면 7오메가에다가 플러스 뭐만 남아? 3만 남죠. 이거 괜찮니?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요 놈 더하기 15로 쭉 묶었을 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인 거잖아. 맞아? 근데 얘가 통째로 0이라며. 그럼 그냥 이거네. 그치? 그럼 문제 끝났어. 문제는 뭐라고 했어? 예식 전체가 A 더하기 B 오메가래. A가 누구야? 얘가 A가 되는 거죠. 얘가 B가 되는 거네.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A 빼기 B에다가 오메가 바 요거는 1값이니까 3 빼기 7을 한 다음에 1을 더해라 요렇게 되겠네. 따라서 답은 1번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됐어? 됐어? 자 필기 할 시간 딱 한 30초 1분만 줄게. 필기 해봐. 쉽잖아 그러면. 사실 나도 이 문제 처음 풀 때 처음에 3개씩 묶었는데 뭔가 이거밖에 없나? 하고 생각하다가 세로로 나열하는 걸 생각한 거야.
괜찮아? 자, 어느 정도 필기했죠? 자, 그 다음 거 볼게. 일단 밑에 행렬 문제 봅시다. 당연히 내일 나오겠지. 내일 나올 건데 한번 볼게. A라는 행렬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했냐면 마사, 마삼, 7, 5 마사, 마삼, 7, 5 요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뭘 구하라 했냐면 단위 행렬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의 4제곱 더하기 독특하게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더해서 A 104까지 요거를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봅시다. 우리가 행렬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렇게 봐봐. 행렬 문제의 테마, 시험에 나올 만한 테마는 몇 가지 정해진 게 없어. 첫 번째가 뭐야? 계산의 요소. 두 번째, 규칙성. 세 번째, 응용 문제.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표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곱셈의 결과가 뭘 뜻하냐 이런 거. 이런 것도 시험에 당연히 나오겠죠. 그지? 그 다음에 교환 법칙에 대한 이야기. 다음 다섯 번째 식변형. 요 정도 테마가 있을 것 같아. 식변형 문제가 이제 그 다음 문제지. 우리 좀 많이 풀었던 거. 이런 게 이제 식변형 문제고. 그래서 행렬의 테마는 한 요 정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104제곱을 하라는 건 아닐 거니까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까지는 괜찮잖아. 그러면 규칙을 찾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 잘 봐봐. 규칙 찾는 방법 첫 번째 당연히 뭐야? 나열이야. 두 번째가 뭐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 자, 그다음 뭐 하나 더? 곱셈 공식 정도? 하나씩 설명을 할게. 잘 봐봐. 나열은 뭐 누구나 할 건데 나열할 때 주의점이 있지. 하나야 뭐냐? 나열에서 규칙 찾을 때의 주의점. 주의점. 네? 과정을 나열해야 돼. 옛날에 복소수에서도 규칙 찾는 문제에서 막 계산을 막 때렸어. 근데 규칙을 못 찾는 애들의 특징 중 하나가 계산된 결과를 나열해서 규칙을 못 찾는다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봐봐. 1, 3, 7, 15. 자, 이거 규칙 어떻게 돼? 루아야, 어떻게 생각해? 어렵지? 어렵잖아. 그런데 이거를 잘 봐봐.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썼더라면 규칙이 보인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규칙 찾는 것이 목적인 나열을 할 때는 반드시 결과를 나열하지 말고 과정을 나열해라 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야. 행렬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행렬을 거듭 제곱할 때도 이 성분을 그대로 결과만을 쓰지 말고 몇 곱하기 몇인지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줘야 돼. 오케이? 규칙 찾을 때 그렇게 하셔야 돼. 자, 그래서 나열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내가 제곱을 하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통해 이미 참인식 하나를 딱 뽑아내는 거지. 그죠? 그 다음 곱셈 공식은 당연히 교환 법칙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마치 이런 거지. 봐봐. 많이 나오는 문제지 이런 것도. 우리 옛날에 다항식 파트에서 요놈에 대한 근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었거든? 양변에 뭘 곱해? x 플러스 1을 곱해가지고 요놈은 뭐구나. x 세제곱에 플러스 1은 0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이어나갔었잖아. 그치? 이 얘기를 행렬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비슷하게 하는 거죠.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단위 행렬이 0행렬이다 라는 식이 있다라고 쳐보자. 그럼 봐봐. a 행렬과 단위 행렬은 서로 교환이 되잖아. 교환 법칙이 되면 곱셈 공식 써도 된다 했지. 그치?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할 거냐면 A 더하기 단위 행렬을 곱할 거야. 여기는 곱해봤자 영행렬이니까. 괜찮죠? 여기까지 안 된다. 얘는 괜찮아? 그러면 얘가 곱셈 공식에 의해서 A 세제곱 더하기 단위 행렬의 세제곱인데 그냥 단위 행렬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규칙이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런 형태가 이제 곱셈 공식 응용이야. 필기할 시간 이따 줄게 하연아. 일단은 봐. 그럼 내가 규칙을 찾겠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뭐가 적합할지를 판단을 잘 하면 유리하겠지. 그치? 근데 웬만하면 나열보다는 얘네가 유리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조금 더 높은데 사실 뭐가 유리하냐를 바로 보고 판단하는 건 쉽지가 않으니 시도를 그냥 해보는 게 좀 현실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험지를 나한테 줬던 학생은 나열을 해서 풀었고 나는 이거를 풀 때는 케일리 해밀턴과 곱셈 공식을 써서 풀었어. 그러니까 모든 상관은 없는데 시도를 해보고 해봤는데 좀 복잡하더라. 그럼 다른 방법 선택하고. 알겠죠? 그럼 볼게. 얘를 제곱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상관은 없는데 나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쓸게. 제곱하기 싫어서. 그래서 A 행렬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A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의 A 플러스 D잖아. 그러면 1이니까 마이너스 A 행렬 이렇게 쓸 거고요.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야. 그러면 마이너스 20에서 뺄 건데 마이너스 21을 빼는 거니까 1이겠네. 그지? 그래서 플러스 단위 행렬은 0행렬이래. 자 여기서 봐라. 아까 이거네. 곱셈 공식 쓸 수 있다며. 그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중간고사에서 했던 요 놈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에서 무슨 스토리가 있었어요? 세제곱이 결국 뭐였다?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다라는 스토리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통해서 첫 번째로 얻은 식이 일단 이거고요. 얘를 내가 얻어냈어. 얻어냈고 두 번째 요 스토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 라는 스토리까지 연결이 됐다. 괜찮지? 이게 두 번째 스토리야. 그럼 이제 얘네 둘을 통해서 얘를 최대한 간단하게 좀 만들려고 봅시다. 자,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인데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A 행렬 아니야?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며. 그치? 얘는 마이너스 A 행렬이야. 그러면 보니까 그럼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세 개의 덩어리를 더했더니 몇이 나오니? 예린아 몇이야 이거? 세 개 덩어리 더하면 0이지. 0행렬이지. 얘랑 더했잖아. 여기 있잖아. 1번식이네. 0행렬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세 개의 덩어리가 이 문제의 키가 되겠구나. 괜찮지? 그 다음을 봤더니 A의 6제곱이야. 그런데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라며. 그럼 6제곱은 단위행렬이겠네. 괜찮아? 그러면 이게 반복되는 거네. 그럼 이제 우리 오메가 맨날 하듯이 아하 3개씩 반복되는 거 알겠고 3개를 더해서 0행렬인 거 알겠어. 그러면 3개의 덩어리가 몇 개 반복되는지 확인하고 몇 개 남는지만 보면 끝나는 거지. 괜찮아? 그럼 마무리 합시다. 자, 이게 지금 짝수 번호들만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총 몇 개냐라고 했을 때 104개라고 하면 안 돼. 104개라고 하면 안 돼. 몇 개야? 53개다. 그러니까 얘를 가리고 생각했을 때 짝수개 2부터 104까지인가 52개잖아. 얘까지 해서 53개야. 오케이? 그러면 53개는 우리가 3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죠? 그럼 이런 거네. 3개의 덩어리가 17개 등장할 거고 마지막에 앞에 2개만 남겠다 이런 이야기지. 괜찮아? 그럼 3개의 덩어리는 다 0행렬이니까 남는 건 앞에 2개에서 요놈 더하면 되겠네. 괜찮죠? 요놈 더하면 단위행렬이랑 A제곱 이거랑 이거 더하면 넘겨서 뭐만 남아?
A 행렬만 남겠지. 괜찮아?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17개의 a제곱에 마이너스 a의 플러스 단위행렬이 남고요. 더하기 앞에 두 개가 남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단위행렬 2였는데 여기에서 요 놈이 뭐랑 똑같더라? a 행렬과 똑같더라. 여기 1번식에 의하여. 괜찮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A 이렇게 필기하시고 모르는 거는 바로 또 물어봐. 필기만. 이해됐어?